안녕하세요. 세상의 문제를 보고 어설픈 해법이라도 제시하고 싶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또 좋지 못한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대한민국 예능계의 대부 이경규 씨, 유세윤 씨, 누군지 아시죠? 이명웅 씨와 같이 트랄랄라를 불렀던 개그맨 유세윤 씨, 또 개그맨 장도연 씨, 이들이 소속사, 제작사로부터 10억대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요즘은 소속사, 엔터테인먼트하고 제작사를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엔터 회사에서 프로그램까지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냐면 예전에는 방송사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출연료를 못 받을 위험성은 제로였습니다. 방송사가 망하지 않는 한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됐습니다만 요즘은 어떻게 하냐? 방송사에서 직접 제작을 하지 않고 외주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사는 형식입니다. 직접 제작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사들에게 돈을 주고 사니까 방송국에서는 그 돈을 어디다 주냐? 제작사에다 주죠. 그리고 그 제작사는 아티스트들,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규모가 작은 관리형 엔터테인먼트가 있는가 하면은 프로그램까지 제작을 겸한 프로그램 제작가, 배우를, 가수들 또는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소속사까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은 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작과 관리를 같이 하는 회사는 비교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출연료와 제작비를 함께 그 회사에다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사에서는 이미 제작비 출연료가 다 지불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받은 제작사 내지는 엔터 회사가 그 사장이 그 돈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면서 정산을 빨리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은 방송사에서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에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방송사에서 하청을 줬기 때문에 그 하청사에 속한 연예인들은 그 하청사 사장한테 출연료와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송사는 책임이 없어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개인 기업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구조 속에서 연예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뭐 대한민국의 대부, 연예계 대부라는, 예능계 대부라는 이경규 씨도 매덕을 못 받았다 그럽니다. 이경규 씨 개는 훌륭하다. 개는 훌륭하다. KBS 인기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도시어부 같습니다. 배 위에서 몇 개월을 돈도 못 벌고 일했다는 거 보니까 몇 억을 못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경규 씨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호통 개그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경규 씨는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경규 씨 같은 사람이 소송을 해서 그 제작사나 엔터사를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는데 이경규 씨 굉장히 소심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의외로 소송하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소속사나 제작사들은 연예인들을 많이 품고 있으면 당연히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연예인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고 좋은 연예인들이 많이 소속한 제작사들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거죠. 원가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사들의 그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경규 씨는 이제 소송을 안 하고 있는데 딴 출연료를 못 받은 뭐 유세윤 씨나 장도연 씨, 송지효 씨, 또 지석진 씨 같은 사람은 아마 소송을 하고 완료됐거나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겨도 재산이 돈이 없다고 출연료를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주라는 지급 명령을 판결해도, 판사가 돈 줘 그러고 판결을 해도 민사기 때문에 사장이 돈을 안 주면, 돈이 없다고 안 주면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 장치로 뭐냐면 재산 명시 소송, 즉 돈을 안 주는 그 대표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는 재산 명시 소송을 또 들어가고 있답니다.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확인 절차죠. 얼마나 이게 지루한 싸움입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연예인들은 변호사비를 계속 또 들여야 되는 겁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으니까 재산 명시 소송을 또 해야 돼. 두 번째 소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이들의 재산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들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이제 형사소송을 또 제기를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을 또 제기하는 겁니다. 횡령 혐의로. 횡령 혐의는 형사소송이지만 돈을 내놔라 갚아라 하는 건 민사소송이니까 민사소송에서는 이겨도 돈이 없다고 버티고 앉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의 출처를 찾아내기 위해서 재산 명시 소송을 또 해야 되고, 이도 안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형사소송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소속사나 제작사는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정산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넣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죠. 법을 어겼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계약서에서만 의존해서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갑과 을의 입장에서 주고받은 그런 계약서에만 의존해서 돈을 오늘이나 줄까 내일이나 줄까,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이솥밥을 몇 년씩이나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소송을 해, 그러고 인간적인 면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연예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면이 아주 세게 작용하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소속사에서도 이걸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여기로부터 또 우리 연예인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연예인 노조도 있어요. 연예인 노조, 노동조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본인들의 회원들을 보호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정산을 2주에 한 번이든지, 1주는 너무 빠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정산하도록 하면 이렇게 몇 억씩 물리는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